안녕하세요. 제어두구입니다. 입안이 헐어서 발음이 잘 안되네요. 취미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업로드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탄탄하게 쌓기 위해 Back to the Basic, 시간 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전의 강의를 통해서 시스템에 동력하게 미분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지 않고 라플라스를 통해서 시스템을 주파수 응답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입력이 스텝이 들어갈 때 다음과 같은 전달 함수를 가진 시스템이 있으면 출력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단순 곱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로와 폴이라는 거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로는 전달함수 분자항의 근입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폴은 전달함수 분모항의 근입니다. 여기서는 0과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저희가 이 제로와 폴을 정의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지 않고 이 전달함수의 폴과 제로만 대충 알아도 시간 응답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폴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저희가 시간 도메인에서 상태 공간 방정식의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결정했었죠. 나중에 얘기를 미리 해보면 그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와 폴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이제 그래서 시스템의 폴을 보면 안정성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거의 타임 솔루션을 구해서 보도록 하죠. 이 출력의 타임 솔루션을 구하는 부분은 부분 분수 전개를 하고 그 부분 분수 전개를 한 걸 보면 이 시간 그 입력의 폴을 가진 부분이 하나 그리고 또 시스템의 폴을 가진 부분이 하나 생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역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역 라플라스 트랜스폼 안 해도 되죠? 그 표 보면 됩니다. 표를 보고 해주면 시간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데요. 이 시간 솔루션을 저희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바로 입력의 폴을 가진 부분이 변한 강제 응답과 시스템의 폴을 가진 부분이 변한 고유 응답으로 나누게 되죠. 이 네이밍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 강제 응답은 뭐냐? 이 시스템에 이 입력이 넣어져서 강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강제 응답, 포스트 리스폰스라고 부릅니다. 입력에 의해 형성된 응답이죠. 그리고 이 고유 응답은 뭐냐? 이 시스템의 고유 특성에 의해 형성된 응답을 고유 응답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시스템의 폴이 마이너스 5죠. 이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변했더니 이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의 그 지수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 폴이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양수가 되면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시간이 무한됨에 따라 발산하게 되겠죠. 고로 이 시스템들의 폴이 반드시 음의 실수를 가져야만 발산하지 않는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모든 폴들이 LHP, Left Half Plane, 그러니까 음의 실수를 가지는 시스템을 허위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응답, 1차 응답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올 건데요. 2차 응답과 1차 응답은 뭐냐? 이 시스템 폴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분모항의 차수죠.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은 폴이 하나니까 1차 응답인 겁니다. 그럼 1차 응답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폼을 조금 일반화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0이 돼서 결국 1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간 응답의 최종값은 1입니다.
따라서 이 1이 최종값이고 이 최종값이 뭐냐? 최종값에 뭐가 되었을 때냐? 최종값에 어디까지 되었을 때냐에 따라 그 여러 가지 시간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타임 컨스탄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시정수입니다. 이 시정수는 이 익스포넨셜의 지수가 1이 될 때의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어떻게 보면. 보시면 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익스포넨셜 텀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63%가 도달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죠. a가 커질수록 시정수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이즈 타임이라는 것은 이 최종값의 0.1%부터 최종값의 0.1%부터 0.9%가 될 때까지 0.9가 될 때까지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0.9가 됐을 때 시간 9하고 0.1일 때 시간 9에서 빼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세틀링 타임은 이 최종값 1에 2% 이내에 도달하여 지속되었을 때 시간을 세틀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1차 응답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응답이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2차 응답을 보면 기본적인 2차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S제곱이니까 2차죠.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내추럴 프리퀀시와 댐핑 레이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표현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풀게 되면 근의 공식 아시죠? 근의 공식에 따라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중학교 때는 뭐 그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이 뒤에 판별식이 음수면 해가 없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선생님이 구라야 복소근이 있어. 뭐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 복소근까지 고려를 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 네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 제타와 오메가 n이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로 안정된 폴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타가 1보다 크면 당연히 두 개의 실수근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타가 0이 되면 이 실수근이 없어지니까 허근만 남아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타가 0에서 1 사이가 되면 이 뒷부분이 허근으로 남아있는 허수로 남아있는 복소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타가 1이 되면 이 뒷부분이 날아가니까 이제 중근을 갖게 되죠. 근데 이런 제타의 형태만 보고도 옆에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일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이 제타의 형태만 가지고 폴의 모양, 폴의 그 구성 성분만 가지고 이런 그래프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제 타임 솔루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그 복수근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언더댐프드 시스템의 타임 솔루션을 보고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게 이제 언더댐프드 리스폰스의 타임 솔루션입니다. 이거 한번 구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출력을 부분 분수로 나눠서 역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됩니다. 역 라플라스 계산하지 마시고 풀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한번 구해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최종값이겠죠. 그리고 이 뒷텀에 지수 함수와 사인의 곱이 있습니다. 지수 함수와 사인의 곱은 제가 여기 하나 퍼왔는데 이 지수 함수를 어퍼 바운드로 가지고 있는 사인의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만약에 보면 지수가 그 제타가 0이라고 봅시다. 이게 제타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2의 0은 1이죠. 그러니까 이 사인 함수가 이러한 익스포넨셜로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타가 0일 때는 계속 진동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죠. 이 모양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타가 그 0과 1 사이에는 당연히 이 익스포넨셜 함수와 사인 함수의 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결국에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떠한 값에 수렴하는 이러한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의 구성 성분만 보고 이 폴의 형태만 보고도 대충 이러한 응답이 시간 응답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 2차 언더댐프드 리스폰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이 오버슈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피크 타임은 뭐냐? 이 응답이 피크를 찍었을 때 시간입니다.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어떠한 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그 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면 되죠. 그 미분이 0이 되는 시간 솔루션을 구하면 이 TP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최대치와 저희가 원하는 최종값의 비율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오버슈트라는 겁니다. 이 오버슈트의 굉장한 이 신기한 점은 그 오버슈트를 구성하고 있는 수식이 보시면 제타만의 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제타가 변하지 않으면 오버슈트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제타를 알면 오버슈트를 구할 수 있고 오버슈트를 알면 제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2차 언더댐프드 리스폰스의 특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다루든 대부분이 이러한 반응을, 이러한 신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따 시뮬레이션으로 이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더댐프드 시스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의 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응답이 또 어떻게 변하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이 폴을 복소수 평면에서 보기 위해 실수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허수부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실수는 고정이 되어 있고 허수는 변화한다고 봤을 때 이 허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엮여 있으니까 같이 변화가 되죠. 보시면 실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퍼 바운드를 가지고 허수, 주파수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보고 허수가 이렇게 변하면 이 어퍼 바운드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 떨림만 변하겠구나. 그리고 이 허수축은 그대로고 실수축이 변합니다. 이 실수축이 변하게 된다는 건 뭐죠? 익스포넨셜의 실수 텀이 점점 더 커진다. 마이너스 텀이 점점 더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더 빠르게 0으로 수렴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더 큰 실수를 가질수록 빠르게 응답이 세틀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수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는 건 이 사인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죠, 아까.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제타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제타가 유지되게 변화를 해보면 아까 오버슈트는 제타만의 함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모양은 변하지만 같은 피크치가 나오게 되고 같은 오버슈트가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2차 응답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면 더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응답의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와 댐핑 레이시오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내추럴 프리퀀시를 NF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댐핑 레이시오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트랜스퍼 펑션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펑션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에 분모와 분자의 개수들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다시피 분자는 오메가 n의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내추럴 프리퀀시의 제곱이 있죠. 내추럴 프리퀀시의 제곱. 그리고
분모는 1, 2제타 오메가 n, 그 오메가 n의 제곱이 있죠. 2차항은 1, 1차항은 2 곱하기 댐핑 레이시오 곱하기 내추럴 프리퀀시, 그리고 내추럴 프리퀀시의 제곱을 설정을 하시고 확인,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게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키우면 저희가 원하는 2차 시스템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텝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스텝도 치시면 나옵니다. 바로 볼까요? 스텝, 직관적이죠. 스텝 치면 스텝이 바로 나옵니다. 스텝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댐핑 레이시오를 0.2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NF를 한 10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하시고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언더 댐프드 시스템의 전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죠. 익스포넨셜의 어퍼 바운드를 가지고 있고 이 사인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오버슈트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오버 최종값은 1인 걸 알고 있죠. 이 친구를 누르시고 이 친구의 옆에 요 화살표를 누르시고 이 맨 밑에 친구를 클릭해주면 이게 피크 파인더입니다. 최대치를 찾아주죠. 이 최대치가 1.527인 겁니다. 피크 값이 1.527, 그리고 피크 타임은 1.321초가 나오는 거죠. 1.527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오버슈트를 구하게 되면 1.527에서 1을 빼고 100을 곱하면 되니까 52.7%겠죠. 이 52.7%를 가지고 제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을 제가 미리 쳐놨는데요.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에 오버슈트를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공식을 역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공식인데요. 잠시만요. 네네. 이거를 역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구할 수 있고, 저희가 오버슈트를 알고 있다면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짠! 답으로 0.1998, 저희가 설정한 댐핑 레시오는 0.2였죠. 이게 컴퓨테이셔널 에러 때문에 0.1998이 나오는데 0.2임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댐핑 레이시오가 달라지지 않으면 오버슈트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댐핑 레이시오는 그대로 하고 내추럴 프리퀀시를 한번 빠르게 바꿔보겠습니다. 내추럴 프리퀀시를 50으로 두고 댐핑 레이시오를 0.2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커졌기 때문에 실수부가 훨씬 더 음의 실수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빠르게 사인파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크 밸류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오버슈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 내추럴 프리퀀시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보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천천히 감소하고 오버슈트는 그대로일 것 같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맞죠? 이 익스포넨셜 어퍼 바운드가 더 완만해졌고, 하지만 오버슈트는 아까와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어떠한 시스템을 모르고 있을 때 이 시스템이 응답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저희가 이 피크 밸류를 계산을 해서 오버슈트를 구할 수 있고, 그 오버슈트를 구해진 오버슈트 기반으로 이 시스템의 감쇄비, 댐핑 레이시오가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신호를 보고 이 시스템의 특성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을 알고 있으면 시스템을 실제로 실험해보지 않아도 이 시스템의 타임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해석이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까지 간단한 시간 응답에 대해 보고 그 폴의 형태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가진 응답이 나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주파수 해석이 어떠한 아이디어로 나왔고 또 어떻게 해석되는지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쉽진 않네요. 그리고 대망의 보드 플롯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해봤는데 이게 한 번에 나가기 쉬운 양은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어조교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